마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법. 김욱. 2015년 11월 일본을 대표하는 여류 소설가인 소노 아야코는 50살 즈음의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작가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녀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겪게 된 가장 큰 시련이었다. 소노 아야코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시력이 약했는데 20대 초반에 소설가로 등단해 30년 가까이 원고지를 눈앞에 대고 글을 쓴 터라 망막이 심하게 약해졌다. 급기야는 망막이 부풀어 눈앞에 있는 물건도 보이지 않았다. 대낮에도 집안의 등불을 모두 밝혀야 어렴풋이 보일 정도가 됐다. 일본에서 유명하다는 안과는 모조리 찾아가 봤다. 결과는 늘 한결같았다. 수술밖에는 달리 손쓸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그마저도 수술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시력을 잃게 될 확률이 80% 이상이라는 진단이 되풀이됐다. 소설가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물론 베토벤 같은 악성은 귀머거리가 돼서도 작곡을 했다고 한다. 그는 들리지 않는 귀를 대신해 피아노 건반에 이마를 올려놓고 각각의 음이 전달하는 파동으로 원하는 악상을 표현해냈다고 전해진다. 또 영국의 대시인 존 밀턴은 나이 들어 시력을 잃은 후 딸에게 신라곤이라는 대작을 구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예외적일 뿐 청력을 잃고 작곡을 하거나 시력을 잃고 글을 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소노 아야코는 자살을 떠올렸다. 책을 읽고 글을 쓰지 못하는 삶은 그녀에게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수술대에 누워서도 만약 수술이 실패한다면 남편과 하나뿐인 아들에게 유서를 남기고 외딴 곳에서 홀로 죽어가리라 다짐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홀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란 소노 아야코는 마음 한구석이 비뚤어진 채 어른이 됐다. 아버지에게 배신당했다는 아픔을 잊기 위해 책에 빠져들었고 소설가가 된 그녀였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작품은 전반적으로 신랄하다. 여류 소설가임에도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는데 뛰어난 필력을 보여왔다. 나이 50에 인생의 중차대한 고비에 직면한 그녀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변할 리 없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 믿지 못하고 불행한 자신의 삶을 원망하며 최악의 선택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인생은 참으로 신기한 현상의 연속이어서 소노 아야코는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된다. 기적적으로 수술이 성공해 시력을 되찾게 된 것이다. 되찾은 정도가 아니라 10살이 되기 전부터 안경을 썼던 그녀가 안경 없이도 세상을 볼 수 있을 만큼 좋은 시력을 얻게 되었다. 퇴원하기 전 마지막으로 측정한 시력은 양쪽 눈 모두 1.5였다. 소노 아야코는 나이 50이 넘어 난생 처음으로 거울 앞에서 안경을 쓰지 않은 자신의 맨 얼굴과 마주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50살이 넘어 새로운 빛을 선물 받은 소노 아야코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한 가지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 불우한 가정 환경을 탓하며 세상을 빗딱한 눈으로 바라보던 과거를 반성하고 인생 후반부는 새 사람이 돼 살아가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그 첫 번째 실천은 베풀미였다. 집안 대대로 가톨릭 신자였던 소노 아야코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수녀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를 설립했다. 이렇게 시작된 소노 아야코의 자선활동은 그녀를 일본의 대표적 여류 소설가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봉사활동가로 거듭나게 해주었다. 소노 아야코의 봉사활동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어 전남 고흥 소록도의 나환자들을 20년 넘게 지원했으며 경주의 나자로원이라는 홀몸 노인 요양시설도 설립했다. 그리고 여든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도 매년 아프리카로 날아가 빈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자신이 책을 써서 벌어들인 인세는 물론이고 강연, 기부 모금 등을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아프리카 곳곳에 학교와 병원을 건립하고 있다. 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몸소 건설 현장과 병원 응급실을 돌며 육체적인 희생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다. 소노 아야코는 현재도 소설가로서 봉사자로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중이다. 시력과 더불어 되찾은 삶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셈이다. 소노 아야코가 찾아낸 삶의 지혜는 베품과 자립이다.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야말로 그의 삶이 자립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건강하다는 증명이다. 남들은 물러남을 준비하는 지천명의 나이에 기적적으로 시력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개척한 그녀에게 나이는 인생이 지나온 계절을 헤아리는 시절일 뿐이다. 그 시절에 구애받지 않고
그녀는 어둠 속에 갇힌 누군가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빛을 들고 다가간다. 그 오래된 삶에서 언제나 싱싱한 생명의 냄새가 진동하는 까닭이다.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비결은 사는 보람이다. 즉, 어떤 목적을 필요로 한다. 많은 이들이 만년에 이르러 혹은 은퇴 이후에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곤 한다. 모르겠으니 가르쳐달라는 부탁이다.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가르쳐주고 싶지도 않고 가르쳐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타인이 삶의 이유랄까 목적을 대신 가르쳐줄 수는 없다. 그 사람이 희망하는 바를 이뤄주기 위해 도와주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삶의 목적은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다. 젊은이든 노인이든 아프리카 벽촌에서 태어났든 서울 한복판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든 모두 똑같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굉장한 경험이라는 점이다. 위험한 곳에 가더라도 어차피 머지않아 죽게 될 나이이므로 자유롭고 평온하다. 집에서 어린 자녀가 기다린다면 위험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작년이더라도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은 피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작년도 그리 자유로운 시기는 아니다. 하지만 노년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모든 족쇄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처지다. 아껴두었던 내 몸과 마음을 마음껏 베풀 수 있는 시기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나눔과 도움의 실천은 젊고 혈기왕성한 청년과 장년 시절이 아닌 노년기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그 특권을 실천하기에 앞서 잃어버린 마음의 시력을 되찾는 것은 각자의 노력 여하에 달렸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상 어느 여류 소설가가 찾아낸 마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건강을, 오후에는 부를 얻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